월요일은 유튜브 프리뷰 없고요. 제가 카페에만 글로 정리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엔 휴방입니다. 화요일 날에는 네, 쉽니다.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서 네,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야 돼서 그래서 화요일은 쉬고요. 월요일은 프리뷰 딱 카페 글로만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오늘 밤새서 야구 보고 이제 끝나는 대로 이제 월요일 경기가 많이 없죠. 많이 없고 9경기 있어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발표나고 경기 끝나는 팀대로 하나하나씩 다 보고 미리미리 다 작업해놓고 그리고 제가 월요일에 오후에 나가야 돼요. 네, 점심때쯤에 다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카페에 글만 써놓고 프리뷰는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 조합 드리는 건 당연히 배당 나오면은 배당대로 제가 조합해서 조합표 드리고 할 거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월화는 이제 일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수요일 날에 다시 유튜브 라이브 킬 거고 프리뷰 진행하고 카페도 글 올리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일단 오늘은 프리뷰를 영상으로 좀 남겨 놓을 겁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죠. 이제 영상으로 보통 보시는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고 시간이 좀 걸려도 그냥 결과가 빨리 궁금하고 요약된 걸로 보고 싶다. 그 포인트가 뭐냐 하시는 분들은 또 글로 보시는 거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카페에 많이 가입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제가 웬만하면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계속 야구 보고 새벽에도 안 자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거의 그냥 바로바로 제가 가입 승인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하시면은 되고 일단 오늘도 프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카페에도 전체 프리뷰 남겨놓을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뉴욕 양키스랑 볼티모어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판세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판도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판도가 바뀐 게 원래 양키스의 타선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침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제 애플린을 공략하면서 또다시 이겨내는데 성공한 모습이죠. 바람이 어제 양키스 스타디움에도 많이 불었어요. 많이 불었는데 애플린이 홈런을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솔로 홈런으로 세 방에 3점 먼저 내주는 상태에서 이미 넉아웃 상태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양키스의 방망이가 몰아붙이면서 어제 9대 0의 스코어로 7회인가 8회까지 노이트 상황이 수미트의 노이트 경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토스가 불펜에 돼서 8회까지인가 볼티모어가 노이트가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말 처참했습니다. 정말 결과가 처참했었고 오늘 경기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전의 데이터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여기 양키스의 데이터는 어제 경기도 볼피가 4만타를 치는 게 말이 안 되는 경기였었고 그다음 에스카라 같은 경우에도 어제 홈런 포함은 2안타 3타점 경기 데이터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어제 도출됐고 지금 제가 이번 시즌에 메이저리그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진짜 뼈저리게 계속해서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의 몰락이에요, 몰락. 그러니까 투심이 경쟁력을 가지는 시즌이 전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포심 패스트볼에 대해서 타자들이 오히려 빠른 공, 하이 패스트볼에 대응이 안 되면서 삼진율도 많이 나오고 범타도 많이 나와서 피안타 관리가 꽤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심의 경우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투수들이 전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등판하는 이제 크레머 같은 경우에도 커터, 싱커, 포심을 섞어 던지는 선수인데 이 중에서 가장 피안타율이 높은 게 투심이에요. 타율이 피안타율이 2할 6푼 8리, 기대 피안타율 XBA가 2할 9푼 6리로 가장 높습니다. 어제 애플린이 그렇게 쳐맞았던 것도 체인지업 실투랑 그다음에 투심이었거든요. 좌타자에게 얻어맞았던 그게 나왔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이 크레머가 투심을 활용을 함에 있어서 이게 어,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그나마 이제 크레머 같은 경우에도 우타자에게만 투심을 활용을 하고 좌타자에게는 투심을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 어제와 같이 이제 뭐 그리샴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누구야 어제 어그
에스카라 같은 경우 좌타자들에게 좀 위협이 좀 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크레머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좌타 상대 피안타율은 3할 5리로 우타자에 비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홈런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거 경기는 어제 경기 결과로 인해서 기울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기가 이제 뭐 워렌의 경우에도 당연히 장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사실 이게 오버 보는 게 맞거든요. 근데 9.5점에 뭐 오버 보고 들어갔기는 어제 볼티모어의 타격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었고 너무 저조한 타격에 지금 당장 이거를 볼티모어가 오버를 냈는데 공조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어제 본 것이 진짜 눈이 썩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볼티모어 경기 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양키스 승 볼 수밖에 없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를 디트로이트인데 이 경기가 어제 템파베이 디트로이트 배당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데이터적으로는 템파베이 승이 맞는데 이게 디트로이트 쪽으로 구매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디트로이트가 오히려 떨어지는 템파베이의 배당이 0.07 배당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경기 시작 전에 밝혀졌죠. 이 헌터를 오프너로 쓰는 거를 이제 디트로이트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또한 이건 알지를 못했어요. 사실 이게 공표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표가 난 거였고 저도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는 와 이거 헌터가 막아내고 시작하면은 의외로 이거 언더게임 되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1회 만에 그 생각은 무너졌죠. 헌터의 볼질과 함께 1회부터 비기닝 대량 득점 나오면서 템파베이가 먼저 앞서 나갔고 8대 3의 스코어로 템파베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마이즈 대 리텔인데 이 경기도 사실 지금 해외에서 이미 구매율 자체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더 올라가고 있어요. 55%. 아, 아 마이크가 잠시만요. 마이크 되죠 이제. 원래 되고 있었나? 나만 이상했나? 아무튼 이게 원래라면 지금 템파베이 쪽으로 또 몰려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또 디트로이트 쪽으로 배당이 조금 더 디트로이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베이의 배당이 초기에 해외에서도 1.86배가 나왔고 지금 현재는 1.87 배당으로 약 상승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구매율 자체도 초기에도 초기 1시간 집계도 42% 템파베이 승리가 디트로이트 승리가 지금은 59%로 템파베이가 41%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이나마 지금 디트로이트 쪽으로 조금 더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건 결국 마이즈의 지금 성적 때문일 텐데 사실 이거 믿을 거 못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이즈도 반쪽짜리 투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7승 2패를 하면서 2.96의 ERA를 기록하고 있지만 홈에서 4승 0패 1.84로 5경기 중 4승을 챙겼고 원정에서는 7경기 3승 2패 3.82의 ERA가 기록되고 있는데 볼넷 수치가 달라요. 홈에서는 29.1이닝 동안 볼넷 한 5개, 원정에는 37.2이닝 동안에 볼넷 13개로 이게 WHIP 수준만 보더라도 홈에서는 1.02, 원정에서는 1.41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피안타율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템파베이의 지금의 타격감에 마이즈의 이 원정 부진이 계속해서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리텔이 지금 오늘 경기 비빌만 하다는 거죠. 왜냐? 리텔의 성적을 보시면 리텔은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성적 자체가 이 실점되는 과정이 홈런이에요. 이날 경기도 솔로 홈런 3방에 7.1이닝 3실점했고요. 이때도 5이닝 홈런 하나에 2실점한 거고 이때도 9이닝 동안 싼타 10개 쳐맞았지만 홈런 2방에 3실점한 거였고 여기도 6이닝 1실점 솔로 홈런 1방 여기도 6이닝 8피안타 맞았는데 4실점하면서 솔로 홈런 4방 그 다음에 여기도 볼티모어 상대로 6이닝 7피안타 하면서도 솔로 홈런 한 방에 3실점 이 경기 전부 다 홈런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가 좀 호재가 되는 게 뭐냐? 템파베이의 홈구장의 바람이 내야로 분다는 겁니다. 이 파크 팩터가 굉장히 빡센 곳이에요. 여기가 코어스필드만큼이나 홈런 이 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구장이 템파베이 홈구장인데 그나마 오랜만에 템파베이 홈구장에서 바람이 역풍이 부는 날입니다. 그러면 리텔의 홈런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오늘 템파베이가 불펜도 어제 이제 켈리부터 해가지고 이제 몽고메리 쓰고 하면서 좌완 필승조 이제 클레빈저 남겨놓고 우완 필승조 다 아끼면서
템파베이가 오늘 경기에 수입각을 잡았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템파베이가 내일 모레 경기가 없어요. 19경기 제가 경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제 템파베이가 이동일로 휴식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불펜을 당연히 다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거 수입각이 나오죠. 이거는 템파베이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템파베이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피츠버그 대 텍사스인데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초기에는 텍사스 정배당이 나왔습니다. 1.79배에다가 홈에서 피츠버그가 2.08배 정배당이 나왔는데 뭐 텍사스에게 프로토는 이후 배당 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나서 업데이트됐고 이 피츠버그가 1.73배, 텍사스가 1.79배, 텍사스가 역배당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배당 삭감 나오면서 이제 0.2배당이 바로 줄어들었고 피츠버그의 배당이 해외에서 0.28, 2.08배 나왔다가 1.88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정배당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피츠버그가. 근데 이제 요거 피츠버그 정배당을 보는 이유는 사실 딴 거 없죠. 이제 팔터의 홈에서의 압도적 성적 때문인데 5승 3패하면서 3.49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홈에서는 4승 1패입니다. 2.96의 ERA로 피안 타율이 1할 9푼 4리밖에 안 돼요. 원정과 홈에서의 팔트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텍사스 입장에서도 랭포드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지금 타선에서 다시 의아함이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좌타장대로 텍사스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예, 그렇다 보니 오늘 경기도 피츠버그 할 만하다. 왜 사실 어제도 안타 친 거 보면은 피츠버그의 타구질이 훨씬 더 좋았었거든요. 레이놀드도 그렇고 저 오니크루즈는 좀 땅볼성이었었고 메쿠첸도 그렇고 타격감이 있어서는 확실히 피츠버그가 조금 더 좋아 보였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에서도 오늘 피츠버그는 이제 산타나만 연투해 줄 수 있으면은 사실 불펜 자원에서도 밀리지는 않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 경기가 지금 국내에서도 9.5점 기준점에서 계속 언더 배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8.5점 바뀌기 전에 그냥 9.5 언더를 거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거 점수가 이게 라이터의 공을 잭라이터의 공을 피츠버그가 쉽게 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98, 99마일 최대 100마일까지 나오는 이 빠른 공이고 라이트의 변화구도 생각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텍사스 입장에서도 이 경기 불펜 싸움 한번 걸어볼 만하거든요. 뎁스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토론토랑 화이트삭스입니다. 배시 대 하우저인데 이 경기도 어제 제가 세인트루이스를 이제 조합 주력 픽으로 먼저 드렸다가 급하게 바꿔서 토론토 승 핸디 승을 주력으로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 지표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소니 그레이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소니 그레이도 사실 엘리 델라 크루즈에게 맞은 타구가 벌레슨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빠지면서 패전을 당했을 경기였었고 극적으로 이제 아레나도의 동점 홈런으로 연장 가서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세인트루이스 경기력이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토론토를 들였었는데 초반부터 잘 앞서 나가면서 보비셋의 솔로 홈런으로 시작해가지고 토론토가 여유롭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이제 벨시 대 하우저인데 이거는 현재 토론토의 배당이 해외에서는 좀 오르는 추세입니다. 해외 배당 기준으로 초기에 잡혔던 게 1.47 배당인데 지금 1.50 배당까지 올라갔어요. 1.49에서 또 0.1 더 올랐고 토론토의 배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흐름이긴 해요. 그래서 좀 거슬리긴 하는데 사실 템파베이도 이런 느낌이었었고 아무리 봐도 전력적으로 갈 때는 이건 토론토가 이기는 게 맞잖아. 차라리 이런 흐름에서는 9.5점 언더가 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싶기도 합니다만 하우저의 피칭이 그만큼 안정적이었었고 최근까지 던지는 추세를 보더라도 근데 토론토의 타격을 보면 하우저 공을 못 칠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제가 그 경기를 이제 보면서 느끼는 부분인 건데 토론토는 지금 하이타선이 진짜 무섭습니다. 하이타선에서 공을 갖다 보고 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 클레멘트도 그렇고 어제 그다음에 그 안경 쓰고 경기하는 그 슈나이더 있죠? 그 친구도 그렇고 지금 하위 타선에서의 저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게레로 주니어가 계속해서 꾸준히 못 치는 경기도 많은데 어제는 홈런도 때리긴 했습니다만
못 치는 경기도 많고 스프링어도 삽질하는 경기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상쇄시켜주고 있는 게 지금 토론토의 하위 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오늘 어제 경기도 히메네즈를 결국 2루에 쓰면서 기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히메네즈 안 나오고 사실 다른 애 쓰고 이제 해도 자원이 여유가 돼요. 토론토는 그거를 타격적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삭스는 지금 아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터크먼이 지금 부상으로 좀 빠져 있는 상황에 그거를 슬래터가 메워주고 있는 건데 슬래터가 최근까지 타격을 잘하고 있다가 어제 또 산타수 무안타 삼진한개 당하면서 침묵했습니다. 얘가 못 쳐버리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소토랑 그 다음에 베네텐디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베네텐디도 어제 타격감이 썩 좋지 않아 보였었고 지금 타선에서 1할 타자만 3명이 보이고 있는 이 흐름 자체가 이게 말이 좀 잘 안 된다라고 봐야 되죠. 2명도 많은 편인데 3명은 진짜로 이닝을 타선에 따라서 2이닝까지도 버리고 가야 되는 수준까지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래도 토론토 승 보는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애미 대 애틀랜타인데 이 경기도 이제 어제 사실 4회까지만 하더라도 마이애미가 이겨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이 경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애미가 1회도 그렇고 2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득점권 찬스를 만들었고 1사 2루 찬스, 1사 3루 찬스까지 계속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 삽질을 한 이 주역이 있죠. 음? 그 엘라스틴 라미레즈 새끼 있죠. 그 친구. 그 친구가 어제 이제 결정적인 삼진을 두 개를 당했고 그 타격 부진으로 인해서 걔 앞에서 일어났던 이 잔루만 세더라도 진짜 손가락이 진짜 부족할 정도예요. 네, 진짜 너무 심각했습니다. 어제 4번 타자 나와가지고 4타수 무안타 2삼진 당했는데 제가 이제 엘라스틴 합니다만 본명은 이제 아거스틴입니다. 아거스틴 라미레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어제 경기를 사실 다 말아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로. 이제 잔루를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 제가 잠깐 MLB TV를 잠깐 켜가지고 한번 봐보면 어 어제 아거스틴 라미레즈가 보자 잔루가 3개 잔루가 3개인데 이게 3개가 아니에요. 냉장이 진짜 이거 3개가 이거 경기 중간이구나. 말루에서 한번 잔루 6개입니다. 6개. 입마 앞에서 4타수 무안타 2삼진 당하면서 잔루 6개를 쳐말아 먹었고 여기에서 경기가 그냥 끝났다고 봐야 돼요. 말루에서 삼진 당했던 거랑 그다음에 1, 3루 찬스에서인가 또 삼진 당하면서 기회 놓쳤던 거 이게 진짜 컸습니다. 근데 마이애미 타격 질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결국 이 한 번 공을 보고 나서는 달라진다라는 거 아쿠냐 주니어가 또 증명을 하면서 또 맹타를 쳤고 아쿠냐 주니어는 오늘 경기도 사실 엘더 대 알칸타라 뭐 이 타선에서 밸류 차이에서 이미 애틀랜타의 정배당이 나오고 있다라고는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과가 스코어 보면 7대 0 해갖고 개 털렸네 마이애미 뭐 했노 싶죠. 근데 이게 스코어가 이렇게 된 거긴 합니다만 사실 페레즈 교체 타이밍도 잘못됐었고 실패했죠. 교체하고 안타 쳐맞아서 바로 실점했으니까 자책점 넘겨줘 버렸거든요. 그래서 투수 운영에서 좀 실패했고 점수가 야금야금 나서 7대 0이란 스코어가 나긴 했습니다만 이거 경기 진짜 4회까지 보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될 경기가 아니었음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일주일 동안 타격에서도 애틀랜타보다 마이애미가 더 타율이 높게 나왔었고 애틀랜타 타격 부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경기에 그게 조금 뒤집힌 상황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알칸타라와 엘더의 구위라면 이 경기가 점수가 안 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좀 더 맞지. 애틀랜타 정배 보기에는 지금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 마이애미가 만약에 득점권을 살리고 들어가서 리드를 했을 때는 애틀랜타가 끌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지표가 분명히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알칸타라의 구위도 진짜 이게 왜 쳐맞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옛날만큼 사실 이 파워풀함이 없거든요. 여전히 근데 구속은 99마일까지도 나오고 공은 괜찮은데 투구수 관리가 좀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닝이 짧아지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마이애미 입장에서도 이제 헨리케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필승조 자원들 꺼내는 경기 될 수밖에 없는 날이라서 차라리 언더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페스타 대 프리스턴인데 요거 이제 미러키가 수입 볼 만하죠. 수입 볼 만한 게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뭐 타격에서도 지금 이미 시리즈에서 타격이 미러키가 많이 앞서는 것도 있긴 한데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경기가 이 경기가 위글리 필드보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니다. 이 경기 살짝 외야 쪽으로 틀어진 우익수 쪽에서 좌익수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타자가 바라보는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는데 바람이 16.1마일이나 불어가요. 외야로 일단 공이 나가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수준의 바람이 붑니다. 사실 어제 컵스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컵스 경기에서 어제 가장 많이 바람이 불었던 중계수 쪽의 바람이 19마일 퍼 아워로 불었었고 오늘 미네소타에 예보된 것도 16.8마일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컵스도 어제 동일 수준에서 바람 예보가 있었던 날이었는데 오늘 미네소타가 컵스보다 더 많이 불어요. 근데 프리스턴은 땅볼 유도형 투수입니다. 이번 시즌도 땅볼 유도비가 42%, 43% 수준이고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뜬공 유도형 투수로서 올해도 64% 3% 수준으로 페스타가 뜬공을 많이 맞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볼 유도형 투수와 뜬공 유도형 투수 간의 대결에서 바람이 영향을 끼치는 쪽은 당연히 뜬공을 맞는 투수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치면 그게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람의 수준이고 이게 외야 수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까? 어제 실제로 이제 컵스 경기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견수 쪽에 19마일 바람 부니까는 크루 암스트롱이 어제 그렇게 수비 잘하고 올해 골든글러브 노리는 크루 암스트롱이 실책 두 개를 합니다. 그냥 진짜 평범한 플라이 공을 두 개를 놓쳐요. 그런 만큼의 바람이 부는 거라서 당연히 변수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은 미러키가 역배 받은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미러키가 할 만한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랑 시내티 경기인데 이 경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선발 투수 보고 역배 개꿀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경기라고 분명히 저도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 경기가 이제 마이콜라스 아포트 이거 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오늘 세인트루이스의 포수가 누가 나올 것이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예상하고 있는 걸로 로토와이어에서도 예상하고 있는 건 파이스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대타로 나와가지고 활약을 해요. 그 끝내기 쳤던 애가 걔였나? 푸조 있죠, 푸조. 그 친구가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콜라스가 이 파헬스랑 합을 맞춘 9경기에서 ERA가 6점대까지 올라가고요. 지금 부상으로 빠져있는 에레라랑 그 다음에 이제 푸조랑 어, 좀 더 이제 2점대, 1점대 ERA 수준으로 피칭이 완전히 달라진 지표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기용이 되고 있는 게 결국 파일스고 이 파일스가 오늘도 마스크를 쓰게 되었을 때 마이콜라스가 좀 불안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표는 포수 투수 합에서 성적에서 좀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시내티도 어제 제가 이제 이제 세인트루이스 주력으로 들였다가 그거를 거슬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 이 상위 타선에서의 활약이었는데 지금 하위 타선에서 맥클레인이 오히려 지금 더 이렇게 타격을 해주고 있고 엘리 델라 크루즈가 어제 쳤던 역전 홈런이 좌타석이 아니라 우타석에서 친 홈런이었습니다. 엘리 델라 크루즈가 우타석에서까지 타격이 맞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언스타퍼블이에요, 진짜로. 그런 상황에 신시내티의 타격 무시할 수가 없게 되고 어제 이제 연장 승부 가면서 사실 두 팀 불펜 운영 상황이 서로가 좀 안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패건도 어제 결국 8회에 올라오면서 멀티이닝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고 이제 어제 결국 끝내기 패배를 당했었던 그 택시 스쿼드의 PT 걔가 이제 마르티네즈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저는 수터 다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결국 패전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썼던 이제 리차드슨, 센틸란, 그 다음에 패건, 신시내티 입장에서 이 세 명이 필승조인데 리차드슨이 2이닝을 던져서 오늘 못 나오게 됐고 센틸란이 안타 4개 쳐맞으면서
시원하게 털렸습니다. 그러고 패건이 1.1이닝 멀티이닝 던지면서 홈런 맞고 아레나도에게 무너졌고 무릎 꿇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필승조 3인방이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오늘 아포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와 같은 존재는 제가 볼 때는 타일러 로저스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애쉬크래프트가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시내티 아포트 뒷문이 조금 불안하다. 이래서 왜 역배를 받나 생각을 해보니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타격에 있어서는 신시내티도 할만해요. 다만 이제 벌레슨이 돌아오면서 이제 타격이 진짜 빡세죠. 진짜 좌타석에 걔 들어오면은 던질 데가 안 보여. 진짜 뭐든 다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빡빡하긴 한데 신시내티 여전히 할만하긴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아포트에 한 7이닝 피칭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거지로 그냥 패건 연투시킬 수는 있겠으니까 뭐 어차피 마무리 투수 뭐 투구 이닝이 원래 투구 이제 등판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거지 연투시키면은 막을 수 있으니까 아포트의 7이닝 피칭이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레아 대 길버트. 이 경기는 이제 레아 대 길버트는 사실 이거는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시애틀이 진짜 할만했었거든요. 잔루가 너무 많았어. 안타도 실제로 어제 시애틀이 더 많이 쳤는데 이제 컵스의 홈런 쇼가 그냥 아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바람이 외야로 불 때 위글리 필드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특히 그 이안의 그 새끼는 알아요. 장담합니다. 진짜로 그냥 깎아가지고 공만 톡 뛰어가지고 외야로 보내야겠다 생각하면서 방망이 놓으면서 깎아가지고 백스핀 주면서 그냥 톡 밀었는데 톡 쳤는데 그게 확 떠가지고 날아가면 그대로 중견수 쪽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두 개를 넘겼어요. 이안핵 걔는 바람이 정방향으로 불 때 진짜 위글리 필드에서 어떻게 쳐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새끼고 퍼커라든지 CPA라든지 어제 켈리였나 부시였나 걔네들은 어제 잘 친 타구였어요. 라이너로 싹 잘 감겼고 잘 친 타구가 넘어간 거였었고 지금 뭐 컵스가 그렇게 홈런 쇼를 했죠 어제 경기에서. 근데 이제 시애틀은 미들 선수 랄리 어제도 결국에는 끝내 9회에 홈런 치면서 역대 포수 최다 홈런입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올스타전 이전 75경기 이내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선수가 된 게 이번 컵스 시리즈 1차전 2차전인가 홈런 2개 치면서 28호 치면서 달아갔고 29호 홈런 치면서 이제 타이 깨면서 단독 1위로 올라서고 어제 경기 홈런 치면서 그거를 갱신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갱신을 했고 30 홈런 고지를 밟았어요. 진짜로 미친 페이스입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랄리 믿고 이제 시애틀은 빨리 그 앞에 주자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컵스의 타격이 지금 예사롭지는 않아요. 지금 아무리 봐도. 컵스 입장에서도 이 타격하는 능력 자체만 따지고 보면은 지금 위글리필드에서 시애틀이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령이 달라요. 요령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타격감 자체는 시애틀도 나쁘지는 않아요. 분명히 타격이 좋은 건 맞는데 요령이 다릅니다. 진짜로 요령이. 오늘도 컵스 구장에는 바람이 11마일이 넘게 빠른 바람이 외야로 강하게 불고요. 이 경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람 강해지면서 1시간 뒤에 12.5마일 그리고 2시간 뒤에는 13.4마일로 또 외야로 바람이 계속해서 강하게 불어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버트의 구위 자체만 믿고 이거를 시애틀 정배당 준 거를 믿고 그냥 간다라는 거는 사실 무의미한 선택, 그러니까 무모한 선택이에요. 무모한 선택. 길버트도 지금 이제 최근에 6이닝을 이번 시즌에 6이닝을 던진 게 이제 시즌 첫 등판 5월 달에 첫 등판 말고는 6이닝을 채운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나마 저번 보스턴전에 이제 삼진 10개 잡으면서 또 굉장히 또 뛰어난 피칭을 했습니다만 이번 시즌에 삼진 10번 잡았던 두 경기가 모두 5이닝 2실점 3실점 삼진 10개씩 잡았던 게 전부 다 홈 경기였고 이 원정에서는 시즌 두 번째 등판입니다. 얘가 토론토전에 원정 등판에서 4.2이닝 7피안타 2실점 4사구 3개로 흔들렸습니다. 삼진은 많이 잡았습니다만
오늘 위글리필드 빨도 좀 생각을 하면 이거 시애틀이 이거 전배당 받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경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굳이 생각하면 당연히 이것도 기준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11.5점입니다. 11.5점. 그냥 난타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게 그냥 쿠어스필드 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쿠어스필드에서 어제 5대 3 언더 났죠. 근데 코어스필드보다 더한 곳이 이 위글리 필드다. 좀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위글리 필드는. 자,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 애리조나인데 이제 샌다텔라 대 파트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는 몰라요. 이제 어제 톰슨 그다음에 쉘비 밀러 나와가지고 경기를 막아냈고 오늘 경기 이제 애리조나의 불펜 파트가 털리는 수준 생각하면은 애리조나 불펜 진짜 핵폭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준점 12.5점이 잡힌 게 제가 볼 때 샌다텔라가 털리는 것 때문에 잡힌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올라간 1점의 지분은 분명히 애리조나의 불펜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파트가 지금 당장 콜로라도의 타선에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데이터적으로 보더라도 오늘도 이제 토길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프리먼이랑 굿만 전부 다 지금 파트에게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당장 6월 달에 등판 3번 경기에서 WHIP만 1.77까지 올라가 있고 피안타율도 5월 달에도 2할 9푼 1도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6월 달에도 등판 3번 해가지고 피안타율이 3할 3푼 3리예요. 지금 13이닝 동안 피안타만 이제 19개를 쳐맞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경기도 애리조나로 이제는 빨아줄 수가 없어요. 캐롤도 지금 이제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레노까지 포수에서 지금 부상으로 이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의 타격이 그만큼 위대하지는 않다. LA 1차전에 보였던 폭발력이 또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콜로라도가 어제 경기에서 이제 버드를 또 썼습니다. 헤르갓이랑 버드랑 이제 그 필승조급 자원을 좀 쓰기는 썼어요. 근데 콜로라도가 진짜로 지금 이제 이겨야 되겠다 싶은 경기에서 불펜으로 굴리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그 아그노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이름이 뭐야 잠깐만요. 그 아그노르랑 그 다음에 할보센이랑 할보르센 그 다음에 킬레이 얘네 세 명이 지금 오늘 이름을 안 올렸습니다. 이거 애리조나 불펜에 콜로라도 불펜에서 이 전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람 이 킬레이를 제외하고 지금 그 할보르센이랑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어 할보르센이랑 아그노르 얘네 둘 다 파이어볼러예요. 98, 100마일까지 던지는 파이어볼러라서 공을 쉽게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게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 정도로는 일단 어, 좀 애리조나 정배 메리트 없다 정도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애틀레틱스랑 클리블랜드인데 이 경기는 어제 사실 하나 고르고 그냥 하실 수 있으셨다면은 언더도 갈 만한 경기였었죠. 이게 클리블랜드 입장에서 지금 가장 언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이제 스미스, 가디스, 에린 그 다음에 저 누구야 클라세 이 4인방을 모두 쓸 수 있는 날에 클리브랜드의 최근 6월달 타율은 리그 29등. 이 상황에서 선발 투수 5이닝만 버텨주면 되는 바이비가 아니고 바이비는 1차전이고 저 누구야 그 오티즈 꺼내놓으면은 이건 뭐 그냥 언더 9.5점 사실 기준점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경기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걸 연투시킬 것이냐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세코니에다 시어 쓰고 하면은 사실 클리블랜드 이거 잡으려면 연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지금 이게 클리블랜드 정배당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연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랑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븐 콴이 부상 여파 때문에 이틀인가 한번 쉬었어서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세 경기 하면서 연속 안타 때리고 3일 전에 4만타 경기 1차전에 안타 1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4만타 경기 스티브 칸이 1회부터 담장타 2루타를 시작으로 4만타 경기를 또 때렸고 스티브 칸이 살아나니까 지금 타선에서 산타나랑 같이 이제 호세 라미레즈랑 시너지를 좀 보여서 안타 생산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지금 클리블랜드의 가장 호재인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다만 이 경기가 세코니도 97, 8마일까지 빠른 공 잘 던져주고 위력이 있습니다. 저는 구속충이거든요. 97마일 일단 넘게 던지면 좀 좋게 쳐주는 편이에요. 전 투수를. 근데 시어스는 그런 거에 비해는 구위형 투수가 아니다 보니까 무너질 가능성은 높아서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 경기도 사실 어차피 제가 언더 게임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틀레틱스 입장에서도 사실 소더스트롬이랑 루커 그다음에 제이콥 윌슨 이 세 명의 홈런 쇼는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팅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고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지금 오늘 경기도 좀 유력하게 애틀레틱스가 지금 요즘 롱릴리프 멀티이닝 치는 이 롱릴리프 자원 기용에 좀 재미를 들린 것 같아요. 어제 경기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맥팔랜드 나오고 나서 바로 그 애틀랜타에서 똥 치우고 선발 왔다 갔다 그리고 보스턴 갔다 왔다 갔다 했던 뉴컴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걔 멀티닝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헨리지스도 이 멀티닝 던지게 하고 하면서 불펜을 좀 이렇게 요새 굴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경기도 유력한 게 결국 JT 긴이에요. 긴이 또 멀티닝 던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기 운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 9.5점의 기준점은 좀 높다.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보스턴인데 이 경기도 어제 보스턴이 할 만한 경기였었고 진짜 배당도 흐름이 보스턴 쪽으로 좀 흘러갔던 경기였어요. 그런데 이 라파엘 데버스의 이제 샌프란시스코 유니폼을 입고 첫 홈런을 친정팀과의 시리즈에서 때려내면서 그걸로 쐐기를 박았고 보스턴이 9회 추격을 했습니다만 3대 2로 결국에 도발이 세이브를 올리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로비레이드 지올리토면 사실 선발에서 일단 반붕괴 상태라고 봐야 돼요. 보스턴의 타선이 아무리 매서워 보인다지만 실질적인 최근의 지표 자체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고 그 1할 8푼대 최근 일주일 타율은 개선이 될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가 않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보는 게 맞기는 한데 로비레이도 사실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이 제구 자체에서 커맨드라고 해야겠죠. 맨날 악악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열심히 투구를 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커맨드적인 부분에서 투구수 관리가 완전히 잘 되는 유형의 투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투입이 이루어져야 됐고 사실 그 전에 지올리토를 상대로 얼마만큼 공략할 수 있느냐. 최근에 지올리토가 또 잘 던졌죠. 그런 잘 던지는 호투가 나오게 되면 이게 또 그냥 또 언더 게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샌프란시스코 승 둘 중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지올리토의 최근 두 경기에서 12이닝 비자책 경기 양상이 또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사실 타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렇게 보면은 기준점이 또 이렇게 낮은 7.5점이 잡혔지만 이 상황에서도 언더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LA 인저스 대 휴스턴, 이제 핸드릭스 대 귀스토 나오는 경기인데, 요거 이제 어제 제가 LA 인저스 또 역배를 좀 봤었던 경기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휴스턴의 이제 필승조 불펜들도 나오지 못하는 경기였었고, 왈터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얻어맞을 거를 좀 각오를 해야 됐죠. 해야 됐었던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귀스토 대 핸드릭스라고 하면 핸드릭스는 이미 시즌 초에 휴스턴 원정 가서 한번 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사실 경기 양상 자체가 많이 불리하게 흘러갔던 부분도 있었고 어제 경기 소리아노의 공 자체가 워낙 위력적이죠. 휴스턴이 못 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핸드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이제 경기가 터져버리면서 주전 선수들 좀 바꿔주면서 휴스턴은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줬었고 오늘 이제 귀스토 같은 경우는 5이닝 3실점 정도 수준만 해주면은 이게 이제 휴스턴은 불펜 싸움에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핸디캡까지는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지만 오히려 이 배당이 휴스턴 쪽으로 좀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휴스턴 승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타니 두 번째 선발 등판합니다. 오타니가 오프너로 나오게 되고요. 이 경기는 이제 오타니 다음에 저번 경기와 동일한 양상으로 이제 불펜데이 느낌의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일단 돌버츠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벤 카스파리우스라는 친구 있죠? 불펜에서 이 걔가 얼만큼 던질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오타니 나왔을 때는 얘가 2이닝인가 던지고 내려갔었고 좀 빠르게 불펜데이 양상으로 흘러갔던 당시 이제 샌디에고와의 시리즈였는데 이제 오늘은 오타니가 지금 예상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어떠한 답변도 다저스 입장에서는 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냥 예상하는 걸로는 이 첫 번째 등판에서 오타니가 던졌던 투구수가 28개였고 이제 오늘 경기에선 2에서 3이닝 정도 수준에서 투구수 49까지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따르면. 네, 그거만 믿고 그냥 이 다 오탄이 나온 애만 보고 그냥 다저스 승 갔다가는 어제처럼 피똥 싸는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뒤에 다저스의 불펜진이 어떻게 될지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로카가 이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얘가 좌타자에게는 약해요. 좌타자에게 약한데 이 다저스의 좌타자에는 무서운 타자 우리 김혜성이 그 다음에 이제 오타니 사실 이거 두 명이면 끝이거든요. 뭐 맥시먼스까지 언급할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얘네들가 보면 저타자에게 2할 6푼 7리인데 우타자에겐 표본도 적지 않은데 1할 7푼 9리로 소로카가 이 슬라이더 가지고 재미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똥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면 그냥 오탄이 나오는 거 그냥 의미 두지 말고 그냥 방관하시면서 이거 그냥 오탄이 어떻게 던지나 보자 하고 그냥 다저스 경기 오늘 제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정보만 좀 알려드립니다. 오늘 그냥 현지 이건 다저스 오피셜도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말도 내고 있질 않아요. 다저스 구단 측에서 그냥 이제 다저스 지역 매체 이제 다저 블루닷컴에 매튜 모레노라는 기자가 컬럼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그 기자에 따르면은 이제 말하는 게 오늘 한 49 정도, 2, 3인 좀 던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 정도로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 말고 어떠한 지금 그 오타니 투구수라든지 계획의 플랜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이제 캔자스 시티는 루고와 바스케즈의 경기로 안 나오는데 이 경기 타티스의 홈런이 그냥 경기에 빵 터트렸죠. 제가 이 경기도 어제 캔자 이제 2.5 프레니스면은 갈만하다. 그냥 그거 먹고 빠지는 게 맞다. 아니면 언더인데 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경기는 2대 1의 경기였어요. 와, 거기서 타티스가 딱 그 카메론 내려가자마자 3런 홈런을 그대로 시원하게 박아버리면서 지금 어제 경기를 5대 1의 스코어로 경기를 박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사실 이게 지금 좀 그 뭔가 좀 의식이 많이 하게 되는가? 타티스한데 계속 좀 이렇게 몸에 맞는 공, 그러니까 데드볼 유사의 어떤 그런 피칭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어제도 하나 맞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의식해서 투수들이 그 이제 지금 시츠 감독이 한번 싸웠잖아요. 돌버츠랑 싸우고 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야구에서 다 알 거 아니에요. 다 알 거다 보니까 이제 투수들도 그거를 의식하고 타티스를 타석에서 맞이하게 되는데 어제 카메론 같은 경우에도 그 한번 타티스에게 이 몸 쪽으로 그 슬라이더가 빠졌어요. 컷 그 슬라이더가 하나 빠져고 머리 쪽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공 다음에 이제 제대로 커맨드를 못하면서 볼넷 내주고 타티스를 못 잡아내고 피하는 피칭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모든 투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타티스가 분명히 몸에 맞는 공이 많은 것도 그냥 데이터적으로 팩트예요. 팩트. 많이 쳐맞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악 물고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타티스가 홈런으로 응답한 거고 어제도 사실 타구 질 같은 걸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저 누구야 외야수 시츠 걔하고 그 다음에 타티스 타격감 좋고 그 다음에 아라에즈 진짜 무섭고 그 다음 잭슨 메릴
크로네노스까지는 아니고 한 그 정도고 마차도도 지금 사실 삽질을 좀 어제 많이 했는데 오늘 친정팀을 상대로 하는 루고가 사실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샌디에고의 오늘 이 역배당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뭔가 분위기 자체가 지금 다저스랑 그렇게 되고 나서 상대 팀들이 샌디에고를 상대하기 좀 꺼려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미 해외에서도 샌디에고 구매율이 지금 60%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불펜 싸움하고 걸어보면은 한번 샌디에고가 홈에서 해볼 만하다. 다만 저는 이 경기가 8.5점의 기준점을 주면은 언더 갈 것 같아요. 샌디에고 홈구장, 샌디에고 홈에서 제가 시즌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얘들 마헨 언더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7.5점을 줘도 언더를 해요. 근데 8.5점 주면은 사실 감사합니다 수준인 것 같아. 그래서 저라면은 요거는 언더 쪽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매치. 와, 다 재방송 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필라델피아 팬으로서 필라델피아 팬입니다. 필라델피아 팬인데 경기 보면서 진짜 한숨 졸라 쉬었습니다. 이래 기분 좋았어요. 홈런 맞고 한 대 맞고 시작했지만 역전 바로 했고 3대 1로 이기는 상황에서 기분 좋았습니다. 근데 와 그거를 갖다가 홈런을 갖다가 7방을 쳐맞는데 솔로 홈런 7방으로 그냥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정말로 말 그대로 소토하는데 홈런 2방 4안타 4타점, 니모 홈런, 린도어 홈런, 영 홈런, 알바레즈 홈런 무슨 진짜 재앙이었어요. 근데 이 경기도 양키스랑 같은 결이거든요. 양키스도 그렇고 매치도 그렇고 어제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타격 지표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깨졌어요. 어제 경기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경기 결과였습니다. 그 경기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최근 추세로 봤을 때는 오늘 아침까지도 매치는 한 2점 정도 내고 져야 됐고요. 양키스도 원래라면 어제 많이 내도 3점 그 정도 내는 게 전부였어야 됐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그 지표를 다 깨버린 경기가 이제 베츠랑 양키스였는데 오늘도 피더슨 대 루자르도면 진짜 이거 이젠 진짜 모릅니다. 소토가 살아났어요. 소토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소토 지표 보면은 최근에 너무 올라가고 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소토가 타석에서 엉덩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입니다. 얘가 지금 5월 달에 보여준 타율이 2할 1푼 9리였습니다. 올 한 달 96타석을 소화하면서 근데 지금 65타석 소화한 6월 달에 3할 3푼 8리까지 지금 타율이 올라왔고 OPS가 지금 1.208까지 나옵니다. 6월 달에. 지금 슬러그만 0.7이 넘어요. 지금. 미친 수준으로 6월 달에 보내고 있는 소토이고 오늘 경기에서도 루자르도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반면 피터스는 그때 9이닝 투구하고 나서 한번 3실점 투구를 마지막에 했습니다만 여전히 안정적인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는 투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결국에는 매치의 장타 vs 필라델피아 똑딱이거든요. 필라델피아 똑딱이도 무시는 못해요. 지금 필라델피아 경기 몇 번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볼 때마다 제가 매번 보는 게 얘네들은 안타를 밀어칩니다. 트레이 터너, 그 다음에 카스테아노스, 알렉봄 얘네 세 명의 특이점이 전부 다 타구를 우익수 방면으로 밀어서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리얼무토까지 마찬가지로 다 공을 보고 우투수가 던지는 공, 좌투수가 던지는 공 가리지 않고 일단은 다 밀어서 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이 잘 되고 있고 홈타율 필라델피아 밀리지 않는 거 생각하면 사실 필라델피아 정배당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 경기가 이미 매치 정배당으로 초기 발표가 났었고요. 지금 당장에도 필라델피아의 배당이 조금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경기는 해외에서 지금 1.93, 1.93 이 동배 흐름으로 구매율도 뉴욕 매치 승이 49%, 필라델피아 51% 수준으로 진짜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경기인데 그냥 즐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매치가 어제같이 그렇게 치면은 답도 없어요. 안 그래도 루자르도 지금 불안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제 루자르도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경기들 사실 양상을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커맨드적인 부분에서 무너졌을 때
리자르도가 흔들렸다라고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볼넷이 단순하게 많다기보다 공이 높고 스위퍼 제구가 안 돼서 완전히 빠지고 이러는 경기에서 결국에 한복판 승부 들어가다가 처맞고 지는 경기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됐다가는 진짜로 네, 경기 진짜 험악해지는 수가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오늘 프리뷰는 제가 끊어가지고 동영상란에 라이브 칸이 말고 동영상란에 다시 제업되게 만들어 놓을 거고 이 50분의 시간이 너무 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30분, 40분 내로 글로 써서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네이버에 이제 야구 인싸라고 검색하시면은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면은 여기 MLB 분석 들어가셔서 요약 들어가시면은 제 거 보실 수 있게 제가 어제도 이렇게 좀 써놨는데